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오래간만이죠? 오래간만인가? 아니면 바로 얼마 전에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조금 오래간만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것을 좀 주려고 가졌냐면, 이 영상을 찍게 되었냐면, 이 영상 제목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속에서 뭐를 분석하는 거야? 문항을 분석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문항을 분석하고 난 후에는 뭘 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문항을 분석하기 전에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들을 살짝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를 뭐 했어? 우리 소재를 추출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쵸? 그래서 이 추출하는 방법은 어땠냐면 이런 선생님이 뭐를 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뭐 프린트를 줬죠. 그쵸? 그래서 이 프린트를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생기부를 하나씩 꼼꼼하게 보면서 거기에 있는 요소들, 요 내용들은 내가 생기부에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소재를 하나씩 좀 적어보시고 그 소재를 적어보는 것을 가지고 뭘 했냐면 항목들을 좀 정했어요. 첫 번째 항목이 뭐였더라?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바로 나와 있지. 첫 번째 항목은 뭐였어? 바로 학업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전공 적합성이라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발음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지금도 좀 안 좋은 것 같네.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것이 두 번째 꼭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뭐였을까? 세 번째가 바로 발전 가능성, 그리고 네 번째가 인성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영역을 가지고 입학사정관이 우리 친구들을 뭐 하기 때문에 평가하기 때문에 각각의 소재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소재는 어떤 쪽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기준에 부합이 되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봐주면 좋겠다. 바로 전공에 대한 부분들, 학업적인 내용. 얘는 왜 안 써질까? 자, 펜으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지금 쓴 거고요. 자, 자소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 첫 번째는 뭐예요? 학업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공, 적합성, 발전, 인성 이렇게 선생님이 네 가지 꼭지로 뭐 했어? 구별을 해서 하나하나 소재를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난 후에 뭘 하냐면 그 사례별로 초안을 좀 잡게 되는데 얘는 좀 지워졌네. 자, 관련 활동들을 추출하고 그것들을 한 장에 싹 다 모여 쓰는데 어디에서 찾는 게 가장 좋다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네 가지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창체라는 것은 바로 뭐였더라? 이 창체 네 개로 선생님 설명을 했는데 동, 공, 신 이렇게 상체에서는 자율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동아리 활동이 있고 봉사활동이 있고 그 다음 진로활동이 있겠지.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창체라고 얘기하잖아. 이 창체에서 소재를 추출하면 아주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선생님이 교과에 관련된 각 과목 선생님들의 뭐 추천서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치? 바로 교과목 선생님들의 추천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혜택에서 교과목 선생님들의 코멘트들을 하나하나 좀 따갖고 와서 그 부분을 소재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의 인성, 전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해주는 두 장의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인성에 대한 추천서가 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두 장의 인성 추천서가 되는 행특 부분들, 그래서 상체와 그리고 세트, 그 다음 행특 이렇게 세 가지 파트에서 주로 소재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추출된 것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직접 써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직접 써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항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쓰려면 도대체 어떤 문항을 갖고 되는지를 한번 써보게 되면 첫 번째 봅시다. 자기소개서 문항을 선생님이 분석을 하는데 우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
대부분의 고입에 관련된 문항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요. 대입도 거의 비슷하니까 같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 어떻게 공부했어? 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문항이 바로 뭐냐면 너 그러면 우리 학교에 왜 오게 되었고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장래에는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인성은 배려나 아니면 나눔이나 협력, 타인 존중, 그리고 규칙 준수 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인성의 사례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글들을 써줘야 되는데 배우고 느낀 점이야. 즉, 저는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써주는 게 바로 우리 자기소개서에서 아주 큰 틀을 차지합니다. 자, 세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고입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을 다 퉁쳐서 다 1500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각각의 항목별로 좀 구별이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 어떻게 공부했니? 그리고 우리 학교 왜 왔어? 우리 학교 와서 어떤 일 할 거야? 넌 그럼 미래는 어떤 친구가 될 거니? 그리고 너의 인성은 어때? 요렇게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각각의 문항별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써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은 별로인지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기준을 좀 정확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싫어하는 부분들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꼭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라면 그것도 아주 좋을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자, 1번부터 첫 번째 1번, 2번, 3번으로 굳이 구별이 되지 않지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별을 좀 했어요. 그렇지. 이 부분을 선생님 설명 안 했는데 앞에 있었던 어떤 거? 내용들을 몇 개로 주제별로 좀 분류를 하는 거지. 학업에 관련된 내가 소재였는지 아니면 동아리, 리더십, 봉사활동에 관련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로에 관련된 부분이었는지 그렇게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원자의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묻는다면 이것은 뭐를 물어보는 걸까? 그렇지. 자, 우리 친구들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학업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야. 그치? 자, 학업 역량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 학업 역량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친구들이 써줘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주도적으로 몰입. 예전에는 몰입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썼거든. 그래서 주도적으로 몰입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언가 시켜서 나왔었던 활동이 아니라 내가 요런 부분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 뭐예요? 지적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역량을 발전시켰던 사례들을 써주는 것이 바로 1번 문항 첫 번째 너는 어떻게 공부했어? 라는 것에서 써줘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이 첫 번째 이 문항을 했을 때 이건 조금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적을 얼마나 어떻게 올렸는지에 대해서 쓰는 것은 비추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써요. 선생님 제가 수학을 되게 많이 못했어요. 1학년 때. 근데 2학년 때부터 수학 선생님이 어떤 부분들을 되게 많이 조언을 얻었고 또는 제가 개념 정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내가 오답 노트를 열심히 썼더니 그렇게 해서 수학 성적이 올랐습니다. 라는 거. 이거 노. 정말 싫습니다. 오답 노트 그만 썼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 들을 정도면 입학사정관은 선생님보다 더 몇 배만 받겠지. 그러니까 전혀 참신한 소재가 아니에요. 참신한 소재, 특히 계속 지겨운 막 그런 것들을 읽다가 참신한 소재가 있으면 이게 뭐지? 하면서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그런 경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뭘 했으면 좋겠냐면 선생님이 노노, 공자님이 이야기하셨던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되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네? 사실 실제적으로 나이도 많이 들지만 공자님의 이 말로
1번 첫 번째 너는 어떻게 공부했어? 라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만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사람만 미치지 못한다. 아주 즐기면 거기에 막 미치잖아. 그치? 맞지? 우리 친구들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하는 것은 야, 게임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공부에 자신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켰던 사례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막 몰입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 경험을 어디에다가 너 어떻게 공부했어? 라는 그 문항이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경험이 선생님 저는 혹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 또 선생님하고 계속 뭐예요? 사례를 연구하고 계속 드립하게 되면 비슷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많은 친구들을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1번 너 어떻게 공부했어? 에서 나오는 부분은 뭐라고 파트를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내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완전 미쳐서 몰두했었던 그런 학습 경험이 가장 베스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우리 학교 어떻게 왔어? 우리 학교 어떻게 알게 됐니? 우리 학교에 와서 너 뭐 할 거야? 그리고 장차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번 문항의 핵심이에요. 즉, 학교에 대한 충성도를 좀 시험해보는 그러한 문항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예전보다 제가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의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감동하겠지. 그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지원, 동기와 그리고 나서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묻는 것은 너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전공에 대한 적합성, 발전 가능성, 미래 비전까지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꼭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꼭지는 뭐를 보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길게 많이 썼어. 왜냐면 그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학교의 인재상, 우리 학교의 인재상을 녹여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베스트라고 얘는 형광펜을 막 써야 되는데 즉 그 학교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는 것이 동기에서는 안성맞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너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됐어? 라고 했을 때 주변에 그 학교를 알게 됐던 계기가 됐었던 뭐 선생님 저희 뭐 사촌 언니가 뭐 그렇게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서 그 학교에 맞는 인재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 저는 이 학교를 들어가서가 아니라 저는 장차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것을 이 학교에서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세계평화. 자, 선생님이 세계평화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이 세계평화라는 건 뭐야?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좋아 라고 얘기했지만 약간 허황된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너무 좋은 말만 쓰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세계평화잖아. 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일 것 같지, 그치?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도 별로인 것 같으니까 너무 거창하게 저는 이러이러한 인재입니다. 라는 거 쓰는 거 되게 좋지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실예들이 좀 있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막 복사하는 거야. 그냥 1학년 때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동아리가 있고요. 여기서 뭘 하고요? 뭘 하고요? 이렇게 쓰지는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즉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나의 꿈 또는 나의 미래상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미래상을 위해서 이 학교가 나에게 어떠한 발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학교인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를 들어가서 이 학교의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이 들어가는 게 요번 학업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에 관련된 부분으로 써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꼭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 왜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이걸 놓치는지 보세요. 지원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원 동기가 바로 내가 굳이 이 학교를 가야 되는지. 선생님, 저는 이 학교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학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비슷한 학교를 다 제치고 이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이 학교를 들어오고 싶어서 중학교 1학년 때도 이 학교 설명회도 듣고 2학년 때도 학교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라는 것도 아주 좋은 에피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만큼 그 친구가 우리 학교에 들어온 것이 간절하다라는 그런 이유잖아. 그러면 그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 그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학교를 빛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성을 나타내는 사례들인데 선생님이 인성을 나타내는 사례들에서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 현실성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약간 못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막 다른 친구들이 막 시간을 안 지키고 막 이랬는데 한 번도 화도 내지 않고 정말 꾹 참고 그 친구들을 막 설득하고 이런 건 너무 현실성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현실성 있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제의 사례들을 썼으면 좋겠는데 인성을 나타내는 사례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의 사회성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다 보면 배려나 나눔이나 협력이나 갈등 이 중에서 4개를 다 쓸 필요는 없어. 그 중에서 1개나 2개 정도를 묶어서 써주어야 되는데 사실 인성에서 쓸 수 있는 인성을 조금 강조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도 한 500자에서 600자 정도 많이 써봐야 한 600자고 대부분 한 400자 내외 정도로 친구들이 쓰기 때문에 400자 내외에 사실 몇 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례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덕목들 있잖아요. 이 덕목들을 하나 또는 2개를 녹여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세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문항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면접 대비를 했을 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친구는 왜 봉사활동을 하는 거야?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왜 그렇지? 라는 이야기들 많이 물어보거든. 즉,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친구인지 스스로 공동체 의식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러한 사례들, 그런 것들을 겪기 위해서 요 인성을 나타내는 사례들을 짚게 되는 것이고요. 보면 봉사활동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쓸 거다라고 하면 그냥 한 번 내가 했었는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지속성. 내가 좀 성실하게 그 활동을 했었던 활동을 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선생님 저는 리더십을 쓰고 싶어요. 근데 리더십은 사실 생각보다 리더로서의 활동을 했던 경험들이 많지는 않아. 우리가 리더가 전체 100명 중에서 뭐 한두 명이면 리더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리더로서의 역할들 또는 역량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니면 리더로서 또 우리 친구들의 그런 역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것을 구성해서 따라가는 팔로우십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에서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같이 이끌어가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리더십에 대해 쓰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런 학습 반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인성에서는 충분하게 리더는 어떠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러한 것을 리더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어떤 활동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 라든지 아니면 리더가 앞으로 끌고 갔을 때 혹시라도 뒤처지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나는 주변을 계속 살펴보면서 같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 그 친구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또는 그 활동 내에서 제대로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폈다라는 것들도 아주 좋은 사례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사. 어떻게 보면 내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부분들에서 착한 사람들만 뽑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그쵸?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다른 친구들하고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들의 의사소통 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약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들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희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이 이것도 안 해고 저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뭐 좋은 성과를 얻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또는 봉사를 했었는데 내가 남을 도와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식상한 그런 봉사의 또는 인성의 사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실제 우리 친구들이 이건 정말 이 친구가 했겠구나 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의 고유한 또는 이 친구가 이 부분은 실제 사례로 있음직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나는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습을 날 것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이 문항을 보다 보면 뭐냐면 굉장히 착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사회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 모든 아이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몇 번씩 있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성을 나타내는 사례는 바로 우리 친구들 사회성을 만들어주는 그 사회성을 바로 파악하려는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절차는 이런 절차를 합니다. 먼저 나는 왜 어디도 아니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바로 이 학교인지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역량 및 자질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압박이 되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자소서를 쓰는 절차는 100번 정도 고쳤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문제에서 나오는 문항을 분석을 했고 거기에 어떤 사례들을 써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런 소재들을 써가지고 계속 쓰게 되는데 계속 고치게 된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요거는 제가 잘 보이나? 현자 정도라고 한다면 한 문장을 짧게 쓰면 그냥 되게 길게 쓰지 않고 딱딱 끊어서 쓰는 것들이 좋은데 한 80문장 정도가 될 거거든요. 80단어 정도가 되는데 80자 정도로 한 문장을 끊어서 쓴다라고 하면 한 12줄에서 13줄 정도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글들을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써주되 그 안에 내가 써주어야 되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써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글자 수의 제한 때문에 처음에 쓸 때부터 글자 수 제한을 생각하지 마시고 글자 수 제한에 상관없이 계속 써보는 거야. 개요도 써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써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쳐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쓰고 싶은 모든 활동들을 다 쓰고 그 문항에 맞춰가지고 나 이 에피소드도 쓰고 싶고 저 에피소드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다 쓰고 난 후에 그 후에 뭐를 한다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그게 바로 최고의 과정이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소서 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제는 좀 정리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도 또 해보고 싶네요. 뭐냐면 계속 고쳐 쓰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띄어쓰기랄지 맞춤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장 기본기가 안 돼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꼭
쓰고 난 후에 맞춤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나면 틀렸던 부분들, 띄어쓰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구성에 대한 형식을 갖추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예의 있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글을 구성했을 때에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부분인데 뭐냐면 결과와 의미와 변화. 그래서 이 결과는 우리 생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왜 내가 그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라는 요 초점 부분들을 꼭 써주셔야 되고, 최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네, 이런 거 보면 선생님 진짜 수학선생 같이, 그치? 최소 30% 정도는 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즉, 평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과정을 더 보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론은 다 어디에 나와 있어? 생기부에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소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과정과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꼭 보고 싶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무리 또 하면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뭐냐면 공부하면서 어떻게 호기심을 느끼고 즐겁게 몰두했었던,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결과로 신중하게 선택한 학교와 그 학교에서의 발전한 나의 모습, 자, 요것들을 그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단 하나뿐인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자소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잘 써볼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었던 부분은 뭐예요?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너 어떻게 공부했어? 그리고 우리 학교는 왜 선택했고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할 거고 넌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인성은 어때? 라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내가 정말 공부에 한 번이라도 미쳤었던 그러한 몰두했었던 경험, 그리고 나의 진로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그 고민의 결과로 이 학교를 선택했었고, 그리고 그 학교의 선택의 결과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건지, 그러한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고, 그게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바로 써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뭐를 해줄 거냐면 실제 자소서의 사례들을 좀 보여주면서 자, 이런 내용들, 물론 다른 친구들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선생님이 조금 각색을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고요. 이런 자소서들은 아주 좋은 자소서 또는 이런 자소서는 조금 부족한 자소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요 정도 이렇게 썼다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에 대한 자소서의 사례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준다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자소서, 그리고 내가 한번 써봤던, 초안을 써봤던 자소서가 훨씬 더 멋지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도 좀 기대가 되시죠? 그럼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 뵙도록 하죠. 자, 안녕!